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24일 회의에선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군 왕건함이 미 7함대 주간 퍼시픽 뱅가드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해 괌 인근 해상에서 해상 공방전과 대잠전 등 다국적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이 화생방 지원대를 화생방대대로 개편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감시와 정찰, 제동 능력이 확대돼 민관군 통합 방위 태세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정부가 어제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으로 조직의 조기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모두 7명의 대장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합참의장에는 현재 전략사령관인 진영승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공사 39기로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진 중장은 합동작전과 전력기획, 방위력 개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평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최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미사일 전략사령관인 김규하 육군중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사 47기인 김 중장은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의 경험이 다양하고 조직관리가 탁월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김 중장은 오늘 10월까지 육참총장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다 이후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강동길 중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공군교육사령관인 손성락 중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해사 46기인 강 중장은 군사력 건설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군 전력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공사 40기인 손 중장은 연합작전 기획과 항공작전 능력의 전문성을 보유한 적임자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현 5군 단장인 김성민 중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1군 단장인 주성훈 중장이, 이 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핵심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급 장성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군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들 진급자들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해군 기동함대 왕건함이 미 해군이 주도하는 퍼시픽 벵가드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해군은 태평양 전장에서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전력이 나란히 태평양을 가릅니다. 우리 해군의 왕건함이 사격을 하고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이륙을 합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주관하는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벵가드입니다.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연합전력은 해상공방전과 대잠전, 방공전 등을 진행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2019년 첫 훈련부터 퍼시픽 벵가드 훈련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왕건함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장병 1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들의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련에서 터득한 전투 기술을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끌어올렸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 개편식을 가졌습니다. 화생방 지원대가 화생방대대로 새롭게 시작해 통합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우렁찬 구호가 화생방대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초대 대대장에게 부대기가 이양되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축하합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화생방 지원대를 화생방대대로 변경하는 부대 개편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사단 장병을 비롯해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119 특수대응단 등 관계기관 100여 명이 참석해 부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개편은 사단 자체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대대급으로 개편 필요성을 상급부대에 꾸준하게 제기해온 쾌거입니다. 그동안 부대는 강원 전역에서 핵과 화생방 위협 대응은 물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화랑훈련과 UFS 연습 등 각종 훈련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병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증강한 화생방대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부대 개편을 통해 전평시 사단 작전 지역에 대한 핵 및 WMD 대응 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군경, 소방의 유기적인 통합방위 임무 수행을 통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층 강화된 통합 방위 태세를 갖추며 미래 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어제 사이버 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보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민간 공공 핵심 인프라 및 중소기업 등의 보안 수준을 제고할 방안과 AI 기반 공격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대응을 위한 능동적 방어 기반 구축과 정보 보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통계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점유율 6.5%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이전 5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탱크와 야포는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튀르키예가 신흥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31일 보도했습니다. 과거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했던 러시아와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폴란드와 조단위의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양 항공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 HT현대 컨소시엄은 독일 기업과 최종 후보에 올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KF-21 전투기의 동유럽, 걸프만, 남아시아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레이더 연구에서 탄생한 전자레인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코팅 프라이팬 등 군에서 탄생한 첨단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으로 탄생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군사기술이 민간에서 새롭게 재탄생했을까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탄생해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든 물건들로 재탄생한 발명품들.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부터 무선 이어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군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군에서 만들어진 첨단 기술이 민간으로 들어와 대중화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레이더 연구에서, 코팅 프라이팬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테플론에서, 지퍼는 군복에서 먼저 쓰이면서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진화하는 군기술 덕분에 다양한 발명품들이 계속해서 탄생되고 있죠. 최근 주부들에게 흔히 이모님 3대장으로 불리는 가전제품,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다니며 청소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의 기원은 사실 군에서 운용하던 폭발물 처리 로봇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1990년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미군을 가장 위협한 건 급조 폭발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게 바로 폭발물 처리 로봇인데요. 폭발물 처리 로봇은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관성 센서를 조합해서 주변을 탐지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폭발물 처리 로봇을 만든 기업은 전장에서 쌓은 기술을 민간으로 옮겨와 2002년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는데요. 전장에서 폭탄을 찾아 처리하던 로봇이 민간에서는 진먼지를 찾아 제거하는 스마트한 기술로 재탄생하자 큰 호응을 받으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흔히 귀에 꽂는 이 무선 이어폰. 이어폰을 착용하면 바깥 소음은 줄이고 음악이나 통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죠. 전투기 조종사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전투기 조종석 내부 소음은 너무 시끄러워서 일반 헤드셋으로는 명령을 구분하기 힘들었고요.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 손상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조종사 헤드셋에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즉, 소음에 소음을 씌워서 없애는 방식인 거죠. 오늘날에는 무선 이어폰 속에 적용돼서 지하철이나 카페, 비행기에서도 고요하게 음악과 통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기 HUD 들어보셨나요? HUD는 1950년대부터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눈앞에 유리에 투사된 속도, 고도, 표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이 기술은 1988년 한 민간 차량에 처음 적용되며 자동차 HUD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승용차에 적용되면서 운전자가 시선을 떼지 않고도 속도와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흥미로운 건 이번에는 반대로 민간에서 개발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AR 기기가 다시 군에서 채택됐다는 사실입니다. 미 육군은 이를 기반으로 IVAS라는 AR 전투 헬멧을 개발해서 배치했습니다. 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생된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앞으로 또 어떤 국방과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올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합니다. 첨단전력기획관은 지금까지 군 장성급 인사가 임명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시행 전력지원 체계와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관리,
국제협력 및 법령 제도 개선을 관장하는 자리로 특히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총괄합니다. 육군 1기가벼단 진격대대가 지난달 30일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에서 장갑차 조종수 권민서 하사 현지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권 하사는 훈련 중 분대장을 맡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돌격해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성공적인 방어작전에 기여했습니다. 권 하사는 군 생활 중 부대의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군에 대한 애정과 국토방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에 이끌려 임기재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1전투 비행단 지휘관과 참모들이 라디오 DJ로 변신해 장병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점심시간 선봉라디오 제1메가헤르츠를 운영하고 있는 1전비는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최근 458회차 방송을 기록하며 부대의 대표적인 정신전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병들은 지휘관이 직접 사연을 소개해주는 모습을 통해 더 가까워진 느낌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기는 막강 60만 국군을 뒷받침하며 또 없어서는 아니 될 남해지구 공공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타이야 병기 및 전투 차량을 재생하는 곳입니다. 자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 특히 고무의 경우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각 부대의 용사들은 고무 제품에 군수물자를 무던히 아껴 쓰지만은 사용하면 닳아버리기 마련인 타이야가 이곳에 후송되오면은 그동안은 군원에 의한 재료로 재생하던 것을 현재는 국내 조변품만으로도 훌륭히 재생 완료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병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전후방 각 부대의 군인들은 병기는 제2의 생명이며 나의 눈이다라고 하며 아껴 쓰지만은 오래 썼기에 마모되었거나 작전으로 인해 파괴되어 제대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역시 병기 재생창인 이곳에 구성되어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재생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손으로 병기를 만들게 되기는 하겠지만은 세조국방의 의의와 함께 병기 재생창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조국방의 의의와 그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곳 공장 종업원들은 비록 민간인이긴 하지만은 내가 매만지고 고치는 총 한 자루 한 자루가 다시 전후방 국군 용사들에게 보급되어 멸공의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긴장감마저 맴도는 정신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성되어 온 병기 중에 재생 가능한 총이 각 부분별로 해체되어 알맞는 부분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재생품으로 완성하는 데 10일간으로 족하며 연간 재생 목표도 150%를 능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후방 병사들이 북배군의 심장을 노리는 소총마다에는 각계 병사가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연마하기까지의 노고와 함께 후방 민간인의 정성이 알알이 뭉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원이 삭감되어 부속의 원활한 지원이 안 되는 애로를 뼈저리게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와 같은 자주국방의 정신이 이곳 군속인 공장 종업원 그리고 공장마다에 넘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곳에서 재생산되는 소화기는 물론 각종 포에 있어서도 결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각종 포의 제작을 완전 국산화하고야 말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수공장 그리고 모든 군수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부엄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힘의 질주를 이것이 전투태세 완비를 점검하는 우리의 국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전력을 믿으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막강한 전력을 재생산하기에 여념이 없는 재생창과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9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에 접어드니 더위의 기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다가 오전 중에 점차 상수대가 남하하여 남해안 지역은 오후 중에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일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원주는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원주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오전 중에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전라와 경상 지역은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